1차 강의는 한국전력공사 종합편의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의 공사 공단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NCS에서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공단 입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의사소통 능력 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함께 볼 문제는 지문 내에서 보기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는 문장 삽입 또는 위치 찾기 유형입니다. 보기에서 제시하는 문장을 먼저 확인하고 지문에서 해당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보기의 문장을 먼저 보면 이 작품에 합창교향곡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바로 4악장에 나오는 합장 때문이다. 여기에 합창교향곡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작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작품이 가리키는 작품이 이미 이 문장의 앞에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4악장에 나오는 합창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를 고려해보면 보기 문장의 앞에는 이 작품의 명칭과 4악장의 합창이 나온다는 이 작품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읽어보면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비히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오페라 125는 그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작곡한 교향곡으로 유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가 바로 이 작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기의 문장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더 읽어보면 1824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4악장의 합창 및 독창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드디어 4악장의 합창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기 문장의 위치로 니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더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이는 처음으로 성악을 기악곡에 도입한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다른 작품들을 포함해 서양 음악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니은 뒤의 문장에서는 교향곡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는 앞의 내용과 달리 이 작품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뒤의 문장을 중심으로 해당 글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는 보기 문장은 이 문장의 앞쪽 내용으로 더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의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먼저 보기 문장의 키워드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키워드나 내용이 지문의 어느 위치에서 발견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내용 수정 유형으로 주어진 지문에서 잘못 쓰인 단어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접속어 또는 문장을 찾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입니다. 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접속어의 쓰임 등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아래 선택지를 먼저 보면 1번의 기억은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을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문단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기억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 14조 4천억 달러,
공공부문 4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선진국들은 에너지, 교통,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사물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이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앞에서는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역접의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부터는 우리나라가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처럼 한 문단의 기억을 그러나 앞에서 나누어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1번 선택지가 적절한 붙여쓰기 방안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니은의 예상대명을 예상하며로 수정한다. 니은이 포함된 문장을 보면 통계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사물인터넷으로 부정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물 주어에 대한 서술어를 능동 표현인 예상하며로 바꾼다는 이거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선택지에 디귿 문장이 앞 문장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앞 문장과 디귿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국내의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의 투자와 관련 기술의 미확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기술이 미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역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에서 이을의 확증을 확인으로 바꾼다. 확증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확실히 증명하다인 반면 확인하다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문맥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의 내용을 보면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와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의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문장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확실히 증명한다는 의미의 확증이나 인정한다는 의미의 확인 모두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에 기억 문단에 나타난 확보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한 수정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4번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에서는 미음을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미음을 보면 사물인터넷은 세상을 연결하여 소통하게 하는 뜻이다. 이런 사물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즉, 미음은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기대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5번 역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수정 유형은 어려운 맞춤법이나 접속어의 의미를 모두 암기하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맞춤법과 접속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문의 내용도 함께 이해하여 답을 찾아야 하므로 앞뒤 문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풀어볼 문제는 내용 이해 유형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묻는 유형으로 NCS에서는 주로 보도자료나 업무보고서, 안내문, 공보문 등의 긴 지문이 제시됩니다. 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먼저 본 후 지문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1번 선택지를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정 KDN과 함께 23개사와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제시된 기사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기사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에 대한 정보는 내용 이해 유형에서 주요한 출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보면 지문의 첫 번째 줄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정 KDN과 함께 23개사와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지에서의 23개사 역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번 선택지를 보면 투자지역은 각각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광주지역, 나주지역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에서의 투자지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문에서 확인해보면 5번째 줄과 6번째 줄에서 투자지역으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광주지역, 나주지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 역시 일치하므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해당 연도에 유의하면서 이를 지문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아랫줄에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역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4번 선택지를 보면 올해 한국전력공사의 기업 유치 목표는 250개사이다. 역시 숫자에 유의하여 지문을 찾아보면 한전은 올해 250개사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번 선택지에서의 250개사와 지문의 250개사가 서로 일치하므로 4번 선택지 역시 답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5번 선택지를 보면 2018년부터 투자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에너지밸리 투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문에서 확인해보면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018년부터 투자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에너지밸리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지문의 내용은 투자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5번 선택지의 내용과 반대로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는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내용 이해 유형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문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답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NCS 의사소통 능력 영역의 대표 유형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제 유형들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글의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 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통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영역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